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말입니다, 사실상. 근데 4월 18일 국무회의 발언, 모두 발언이 주로 들어가 있고 이제 사실 비공개됐던 발언을 나중에 대통령실이 브리핑한 발언도 일부 있습니다만 그리고 어제 이 로이터 통신 인터뷰에서 또 논란이 된 발언과 어제가 4.19 63주년인가 그렇습니다. 네. 4.19 혁명 기념사. 네. 말을 이렇게 많이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문제가 네. 오늘 이 모든 발언들이 담고 있는 모든 현안을 하는 거 사실 불가능하고 합시다. 너무 많아요. 아니 뭐 어때? 안 돼. 그럼 10분 넘겨요. 한 20분 걸려요. 20분, 그래가지고 네, 20분이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게 너무 많은 현안들과 주제가 담겨 있어서 오늘 사실 거의 뭐 이 풀코스 요리예요. 그래서 고르시면 됩니다.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골라야 될 것 같아요. 나 진짜 물어보고 싶은 거 있었어요. 진짜로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까? 자유민주주의란 자유를 지키기 위한 민주주의다. 네. 그거 아마 4.19 혁명 기념사일 겁니다. 정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제가 꾸며서 그랬습니까? 아니 난 이거 무슨 개그 프로그램에 나온 말도 아니고 자유민주주의란 자유를 지키는 민주주의다라고 말을 했다고? 이제 이게 4.19 혁명이 이제 피로써 민주주의를 지켰다 이런 부분을 강조하다가 이제 자기 그 대통령 본인이 이 거짓 선동과 폭력과 돈에 의한 매수와 뭐 가지가 나쁜 건 다 붙여놔가지고 폭력과 이런 것들에 의해서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걸 봤다. 가짜 민주주의다 그런 건. 그래서 우리 그 열사들처럼 이 자유 민주주의를 지켜야 되는데 자유를 지키기 위한 민주주의가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저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분석까지는 아니지만 적어도 네. 그러니까 이런 질문은 던질 필요가 있거든요. 네. 이게 왜 4.19 기념사지? 예. 그러니까 일단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 결론이라도 좀 지어봅시다. 그래, 오케이. 당신이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뭐냐? 그럼 자유를 지키는 게 민주주의라면 지금의 거짓 선동꾼이나 사기꾼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짜 뉴스가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는 얘기인가? 우리의 자유로 뺏어가고 있다는 얘기인가? 정확하게는 그러면? 민주주의를 농락하고 있다. 농락하고 있다. 네. 위협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민주주의가 농락되기 때문에 자유가 위협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이 그렇게 좋아하는 그러니까 최종 가치가 자유잖아. 그럼 민주주의도 사실은 그 수단일 뿐이야. 자유를 얻기 위한 수단일 뿐이야. 그렇죠. 이 상태를 하면 이건 상당히 심각한 저는 반헌법적 발언이라고 솔직히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헌법에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자유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안 나옵니다. 그리고 가짜 뉴스가 자유를 농락하는 게 아니라 가짜 뉴스 때문에 자유가 농락당하는 거잖아요. 더 심각하게 말하면 자유가 과잉해서 가짜 뉴스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너무 자유로워서 가짜 뉴스가 튀어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그 자유 억압하자는 얘기예요? 표현의 자유를 억압을 하자. 자유를 지키기 위해. 그러니까 자유를 지키기 위해 자유를 억압하자 이게 뭐야 이게? 무슨 말이야? 결과로 뭘 얻을까? 사기꾼들이 우리 자유를 억압해? 아니 사기칠 자유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그치, 자유가 너무 많은 거지 사실. 그래, 맞아. 맞네. 그러니까 불량식품 먹을 자유까지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사기칠 자유도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불량식품 만들 자유, 그거 싼 맛에 사 먹을 자유까지 그러니까 다 불량식품이란 말 자체가 사기 아니야. 그 그렇죠. 식품이 아닌 식품인데. 근데 자유를 지키지. 그러니까 나는 이분이 원하는 자유라는 게 뭔지를 제발 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제가 틀렸다 맞았다라도 얘기할 수 있잖아. 근데 교수님, 누가 틀렸다라고 말할까봐 지금 말 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 얘기를 해보자고. 그러니까 정말로 여러분들은 자유가 민주주의보다도 더 앞선 개념이라고 생각하세요? 한 가지. 두 번째, 이런 식의 민주주의를 어지럽히는 그런 식의 행위들이 결국은 최종적으로 그래서 자유를 없앤다는 얘기인가? 자유를 어떻게 위협한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해서 위협되는 자유가 도대체 뭔가? 그거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 와, 되게 어려운 주제다.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이... 얼마나 어려웠냐면 두 번째 질문 듣는 순간 첫 번째 질문을 까먹었어. 자유가 민주주의에 선행하는 개념이냐? 네, 아니야, 봉우리, 내가 진짜로 까먹어서 한 얘기가 아니야. 그럼 왜 그런 이런 거짓 선동과 가짜 뉴스가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야. 나 거짓 선동할 나의 자유로운 근데 너무 대통령 때문에 제가 사실 오늘 좀 예상을 했어요. 오늘 방송 어려워질 것 같다. 대통령이 너무 발언을 많이 했고 그 안에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이 많아서 원론적인 단어를 쓰시는데 그 단어가 원래 가진 뜻하고는 안 맞게 쓰시니까 그럼 이러면 우리가 단어의 원래 뜻까지 고찰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분명히 교수님이 퀴즈를 많이 낼 것이다. 제가 예상을 했어요.
그래서 한두 개만 골라서 해보자 그랬는데 그냥 바로 훅 들어오시네요. 네. 어떤 분이 물론 댓글로 써주셨던데 퀴즈 좋은데 퀴즈 내는 시간 따로 하면 안 되냐. 말이 끊어지니까. 근데 저희 말은 다 잘 이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말을 이어가기 위해서 지금 사실 이것도 퀴즈가 아니죠? 아니 교수님이 우리 방송하다 갑자기 자 퀴즈 합시다 이러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얘기 속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잖아요. 관련 보도를 보겠습니다. 일단 4.19 혁명 기념사 보도는 보도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다른 발언들이 약간 밀려가지고 보도가 많지 않았지만 화면으로 보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머니투데이 보도고요. 사실 대부분의 보도가 받아쓰기 보도에 그쳤고 이제 야당이 반발을 하면서 왜냐하면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와 야당을 겨냥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보이죠. 네. 아무튼 그런 측면이 있어서 공방 받아쓰기가 많은데 이게 지금 이것도 사실 받아쓰기 보도인데 이거 제목과 문장을 한번 보시면요. 이거 받아쓰기라기보다는 약간 그렇죠. 마사지 기사에 가까운 대통령의 것 같은데. 관점을 굉장히 친절하게 사실 긍정적으로 풀어줘주고 있죠. 이 머니투데이 기사를 봐도요. 어떻게 하려다가 좌절한 흔적이 보여요. 왜요? 아니 뜻이 하나로 이어지지가 않으니까 뭐 풀이 된다, 해석된다, 뭘로 보인다. 근데 이것도 사실 대전제를 야권을 지적한 거다라고 깔아놔야 이 말이 성립이 되는 거지. 그렇죠. 정말 내 싫어하는 건데 이렇게 자꾸 주어를 없애고 보인다, 풀이 된다, 해석된다를 자꾸 이렇게 쓰는지 그냥 내 해석이라고 그러든가 아니면 누가 그렇게 해석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든가.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 기사는 제가 가져오면서 예상한 것은 이 제목부터 교수님한테 지적당할 가능성이 높다. 반민주주의 맹폭했대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받아쓰기가 아니죠. 아니지. 언론사가 되게 마사지지. 평가를 좋게 해준 거예요. 그렇죠. 네. 제가 그 레터에도 썼는데 대통령의 발언은 받아 써도 되는 발언 몇 안 되는 발언 중에 하나예요. 일단 받아쓰기라도 충실할 필요가 있는 발언은 대통령의 발언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은 상당 부분 기정사실이고 보통 엔드 스테이지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정책 의사결정이 끝난 거예요. 대통령 발언을 통해서. 우리나라 의사결정의 대부분은 대통령 발언을 통해서 끝나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집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토론과 논의 과정이 끝나고 이렇게 결정이 났어 해야 대통령이 공적인 발언으로 하는 거죠. 그렇죠. 그거 외에는 사실 어느 것뿐이 없느냐. 그 헌법 예를 들면 개헌 같은 것들을 발의한다든가 이런 거. 그러니까 의사결정을 위해서 이거는 정말 여러분들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대통령 입에서 처음 나올 때가 있어요. 그거는 반드시 의사결정이 국민의 힘을 통해 국민의 힘? 국민의 의사결정권이 발휘돼야만 되는 거예요. 개헌 같은 게 대표적인 케이스죠. 대통령 혼자 결정할 수 없는 거라는 거야. 국회한테 결정해달라고 하거나 국민들이 직접 결정해라고 요구하거나 요청하거나 이거 외에는 대통령의 발언은 행정부의 수반이자 국가 원수로서 정책을 이때부터 집행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이 물론 다른 얘기입니다만 그 무기 지원 관련해 갖고 얘기를 하자마자 러시아가 즉각 반응한 큰일 난 거지. 그러니까 큰일 난 거지. 바로 반응한 거지. 그래서 비겁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대통령은 보통 말을 잘 안 하고 전원의 형태로 보통 흘리다가 간보다가 결국은 대통령 입으로 말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변하면 안 되니까. 변하는 게 우습거든. 그렇죠. 꼴이 우스워지니까. 꼴이 무서워지거든. 그래서 대통령은 그래서 말을 신중하게 해야 되고 말을 한 건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근데 물론 기념사니까 기념사는 뭐 이제 그거과는 약간 다른 의미지만 여기 그냥 좋은 말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념사는 이런 말 할 필요가 없는 그렇지. 좋은 말 하면 되잖아. 이분들 덕분에 우리 민주주의가 이분들의 피로 열매를 맺었고 뭐 이런 얘기 쓰면 되잖아. 근데 갑자기 사기꾼 돈 매수 자유를 위협하는 세력. 이건 일부러 쓴 거죠. 야당을 겨냥하려고. 특히 폭력과 독재와 돈에 의한 매수로 도전을 받고 있다 민주주의가. 이런 대목 같은 경우에는 원래 원고엔 또 없었다 그러죠. 이거 대통령이 애드립으로 한 거라 그러죠. 그러니까 돈에 의한 매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민주당의 동봉투 의혹을 아마 바로 이게 머리에 떠올려서 얘기를 했거든요. 나는 이게 애드립이 아니라 애들 입인 것 같아요. 애들 입에서나 나올 말이야. 이 유치한 이런 애들 무시합니까 지금? 그렇죠. 미취학 아동으로 조정하겠습니다. 아동들은 돈으로 누구 매수 안 합니다. 아니 그냥 앞에 꼴 보기 싫은 애 있으면 그런 감성. 말을 하지 않고는 못 빼기는 그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사실 4.19 혁명 기념사니까 이런 대통령의 야당에 대한 생각이 사실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비판할 수도 있고. 근데 4.19 혁명 기념사에서는 하면 안 되는 말이라는 거죠. 이게 4.19 혁명이 어떤 자리입니까? 솔직히 말해서 가짜 뉴스 뭐 선동 폭력
솔직히 4.19 혁명이 이승만 전 대통령의 부정선거 때문에 촉발이 됐는데 네.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이승만 정부의 잘못에서 얻을 교훈이 더 많은 거죠. 네. 그런 부분도 사실 완전히 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우리 실시간 거 띄울 때 그 설명 글에도 썼지만 4.19 혁명이 자유를 지키려고 하는 거였다면서요. 그렇게 해서 무너진 이승만 정권의 정당이 어딘 줄 아세요? 자유당이었어요. 자유당 정권 맞아. 네.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자유라고 이름 붙인 데들이 자유를 억압한다는 얘기거든요. 알고 보면. 네. 우리나라에서의 자유당의 전통이 그런 거야. 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서 자유란 말 함부로 붙이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이 전통이 너무 강해서. 네. 그래서 사실은 최근에 물론 자유한국당이라는 이름을 붙인 적도 있었지만 네. 우리나라 그 보수 계열 정당들이 가끔씩 자유를 붙이거든요. 자유민주당, 자유한국당은 그때가 대부분 다 위험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좀 있을 때였어요. 자유한국당이 잘 안 됐죠. 네. 자유민주당 같은 경우도 원래는 민주공화당이 아니었죠. 그 당시 민정당 맞나? 예. 원래는 민주정의당? 민주정의당. 민정당은 민주정의당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공화당하고 해서 이제 민주당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합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게 소수파니까 다수파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묶은 개념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자유라는 말은 실제로 1945년 해방 이후로 자유라는 말이 정치적으로 쓰일 때는 사실 굉장히 잘못 쓰이는 경우들이 많아요. 거의 반공주의 같은 개념으로 그냥 쓰이지 그렇죠. 반공주의 않나. 대체어로 쓰였던 거예요. 네. 그건 자유주의에 대한 모독이지. 지금 우리 대통령 거의 그렇게 쓰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에 대적하는 세력. 그러니까 즉 공산주의자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예전에 이제 냉전 시대의 이론으로 본다면 메카시즘적 시선으로 본다면 그런 거잖아. 근데 지금 우리 대통령 그렇게 쓴 거. 여기도 딱 그렇게 해석을 해놨네. 반민주주의 맹폭이라고. 그러니까. 그럼 빨갱이 때렸다 이 말이잖아 지금. 그리고 그 빨갱이는 야권이고. 근데 이것도 기자의 생각이 아니야. 풀이 된다. 해석된다. 이따위로 얘기를 해놨으니 뭐.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기념사는 진짜 잘못된 게 그럼 사실 4.19 혁명 김주열 열사를 포함해서 많은 국민들이 희생된 거는 공산주의자를 때려잡은 게 아니고요. 아니죠. 자유당 민주주의자를 때려잡은 거죠. 이승만 전 대통령을 사실 끌어내린 건데. 네. 그렇죠. 네. 완전히 그러면은 약간 의미가 잘못됐네. 완전히 잘못됐지. 그러니까 자유를 자유당에 의해서 억압당한 것을 되찾기 위해서 한 것도 맞지만 사실 자유보다 더 중요한 건 민권이지 민권. 예. 시민들의 시민적 권리, 자유를 포함한 제반의 시민적 권리가 억압됐었기 때문에 결국은 국가 권력을 끌어내린 거잖아요. 혁명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4.19 기념사의 핵심은 국가 권력이 뭘 잘못했었던가, 그리고 국가 권력이 잘못하면 시민에 의해서 민권 회복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일. 다시 말하면 우리 헌법도 보장하고 있는 시민적 저항권의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심지어 이걸 헌법에서조차 이 얘기하고 정신을 계승한다라고. 그러니까 핵심 포인트는 결국은 민권, 그러니까 시민의 권리와 잘못 선출된 국가 권력 사이의 대립에서 이제 나오는 거고, 그렇죠. 국가 권력을 담당하는 자가 늘 긴장하면서 시민들한테 죄송합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상태야. 근데 자유라고 하는 건 아주 부분적인, 심지어는 잘못되어 있는 그런 개념을 쓸 게 아니거든요. 역사의식이 없다라고 자꾸 얘기하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지난번 4.3 때 마찬가지 정말 귀찮은 추념사, 복부 추념사, 우리가 그렇게 비판하지 않습니까? 한 줄 바꾼 추념사. 저는 5.18 때 진짜 뭘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그때 또 자유 얘기하지 않을까? 또 자유 얘기하겠죠 아마도. 그러니까 5.18이 됐건 4.3이 됐건 격이 높건 낮건 4.19가 됐건 핵심은 우리나라 국가 권력이 오작동하던 순간에 시민들이 저항한 거거든. 그런데 5.18하고 4.3은 시민들을 죽여버린 거고. 4.19는 권력이 진 거고. 권력이 진 거란 말이야. 그럼 또 의미도 굉장히 다르잖아요. 여기 동일한 언어를 쓸 수가 없는 거라고.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자세하게 모르면 그냥 좋은 말 하면 되잖아. 아까도 했던 얘기인데 이게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모르겠으면 그냥 가서 듣기 좋은 얘기. 근데 또 이분한테 듣기 좋은 얘기가 자유일 수도 있겠네요.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4.19 혁명이나 5.18 광주 민주화운동 같은 기념사에서는 자유라는 단어가 굳이 등장할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그럼요. 시민권이라는 말이 시민의 저항권이라는 말이 나와야지. 뭐 민주주의라는 말은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욕을 하려면 그 당시 국가를 욕해야죠. 그렇죠. 그리고 그 당시 국가처럼 자꾸 되돌아갈 수 있는 국가 권력의 위험을 논하는 게 핵심 아닙니까? 약간 겸허한 기념사를 써야겠네. 당연하죠. 권력자로서. 자기가 국가 담당자로서 늘 사실 이거는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목이 잘렸는데 그날을 기념하는 거지. 그날을 기념하는 거거든. 그런데 내가 나중에 왕 된 사람이야.
근데 우리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목 잘렸던 거야. 근데 네. 사실은 내가 고맙게 그래도 다시 왕이 됐어. 죄송합니다. 우리 할아버지 목을 잘라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상태거든. 이제 안 개길게요. 네. 예. 그렇지. 모가지 날아가기 싫으니까 안 개길 거예요.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 자리에서 뜬금없이 야당. 기사 중에 그런 것도 있지 않았어요? 이재명 대표 면전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런 기사 많아요. 도대체 면전이 거기에 몇 개였는데? 그러니까 뭐 야당을 욕하건 뭘 욕하건 다 좋은데 아까 봉고리 활동가래. 그러니까 이제 본명인 줄 아는 일본 활동가가 얘기한 것처럼. 야당을 국정 파트너라고 인정하고 통치안으로 들여라도 봤으면 같이 책임을 질 수 있는 거지. 그렇지. 그것도 아니잖아. 왜 자기는 빠지고 자기가 국가 권력의 담당되면 자기는 빠지고 야당이나 이런 데들만 사기꾼이라고 지금 욕하고 있냐고. 설마 야당이 좌석수가 많아서 그런 건가요? 좌석수? 아니 저기 좌석수에 의석수가 많아서 그런 거예요? 예. 그걸 더 그래서 거대 권력이라고 보고 있는 건가?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예. 이거 뭐 갖다 붙이면 다 붙기는 하네. 근데 진짜 저는 아까 보여드린 머니투데이 보도가 진짜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게 그러한 야당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대통령이 판단해서 직접 비판한 것이라고 서로 풀이된다라고 너무한 거지 사실. 너무한 거죠. 네. 이런 기사를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근데 이 기사만 그런 게 아니고 약간 일상화돼 있거든요. 이런 보도가 우리가 가면 갈수록 약간 피로감을 느끼고 언론에 대해서 신뢰를 자꾸 잃어버리는. 사실 교수님도 많이 포기하셨거든요 지금. 언론에 대해서. 그렇죠. 자유민주주의. 민주주의. 나 먼저 말하고 먼저 틀릴게. 근데 나는 자유민주주의가 일단 잘 붙는 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굳이 갖다 억지로 붙인다면 민주주의라는 건 시민이 주인인 시민이 주인의 세상을 만들자 이런 거잖아요. 그럼 여기 앞에 자유를 붙인다는 건 시민이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고 자유로운 시민들의 뜻이 왕인 세상을 만들자 뭐 요 정도로 확대 해석해 볼 수는 있겠네요. 땡. 되게 이상한 힝흥행. 뭐야? 야, 너 완전히 뭐 해보고 싶었어. 컨셉 완전히 밀기로 했니 너?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힝흥행은 뭐야? 힝흥행은 뭐야? 난 처음 들어보네. 제가 대답할 시간을 벌기 위해서 용을 쓰고 있는데. 자, 그럼 전공이 정치외교학이고 부전공이 철학 아니었어요? 우리 정외과의 자존심을 살려보겠습니다. 정외과요? 정외. 정외과. 죄송합니다. 자유민주주의는 말이지요. 이게 경제적 자유의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경제적 자유.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가 그렇게 또 나쁜 말은 아닌데 이게 이제 민주주의 시대로 넘어오면서 이 여러 가지 체제가 있어요. 체제가 있는데 사회민주주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인데 자유민주주의는 이 경제적 소유권을 조금 더 지켜주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그래서 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의사결정 절차 같은 것도 굉장히 형식적으로 잘 돼 있는 것 같고 법률 같은 것도 잘 돼 있는 것 같지만 세세히 법률의 내용을 따져보면 또 민주주의 안에서 그 제도들 안에서 의사결정 구조를 잘 뜯어보면 생각보다 대기업이나 가진 자들의 발언권이 많이 가져가는 식으로 많이 돼 있다. 사회민주주의는 그렇진 않다. 이런 차이로 기억이 납니다. 교수님이 만약에 맞는 얘기였으면 교수님이 정확해요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거든요. 시간을 많이 벌었는데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닌데 근데 사실은 제가 틀리진 않다라고 얘기한 게 민주주의의 어떤 예전에 그 민주주의란 얘기할 때 그냥 민주주의였어요. 거기다 앞에다가 뭘 안 붙였어. 맞죠. 그냥 민주주의였죠. 네, 민주주의.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냥 민주주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자유를 빼려고 한다는 등 이런 식의 헌법에서 뭐 얘기하는데 헌법에 자유 그렇게 제가 자주 안 나온다 그랬잖아요. 개별 자유권, 기본권을 얘기할 때만 자유를 얘기를 하지 기본적으로 막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자유민주주의라고 얘기 안 하면 그냥 민주공화정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이거 혹시 없는 단어 아니에요?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이? 그렇게 배웠다며. 아니 그렇게 기억이 난다고 했어. 야, 배우지도 않은 게 기억이 어떻게 나는 겁니까?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뭐 하위 버전으로 뭐 사회민주주의 있고 자유민주주의 있고 무슨 민주주의 있고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는 자칫하면 지금 이 자유민주주의를 위주로 하는 그런 어떤 데들의 약간 농간에 휘말려들 가능성이 좀 있어요. 내가 휘말려들었구나. 그래 오케이. 너 그렇지. 너 사회민주주의 얘기했지. 바로 그게 빨갱이야. 그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빨갱이의 얘기야. 핵심은 자유민주주의 하나뿐이 없어. 자유민주주의에 도전하는 모든 것들은 다 그래서 빨갱이야. 민주주의 탈을 쓴.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도 빨갱이 거고 이런 마찬가지야. 다 민주주의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굳이 자유를
붙이는 게 구분하기 위해서구나. 그렇죠. 다른 오히려 거를 탄압하려고. 기존에는 자유민주주의란 말을 굳이 쓰지 않아. 그냥 민주주의란 말을 쓰면 돼. 그리고 그렇지. 우리나라의 교육도 마찬가지로 다 민주주의란 말을 그렇지, 씁니다. 그렇지. 근데 그거를 하부적으로 나눠서 하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내 요 민주주의만 민주주의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나머지는 다 사짜 민주주의라고 얘기하려고 지금 그러는 겁니다. 구분짓기구나. 이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그런데 자유민주주의, 그러니까 영어로는 리버럴 디모크러시라고 얘기하는 것은 의미는 있어요. 정치학적으로 나눌 때는 의미가 있어요. 예, 그게 뭐냐? 원래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였거든. 그러니까 자유란 말은 굳이 필요가 없어. 왜? 민주주의는 그러니까 시민에게 권리가 있다는 건데 시민의 권리를 헌법적으로 보장할 때 바로 권리의 핵심이 바로 기본권이잖아. 인권. 네. 인권의 가장 기초적인 게 자유권이거든. 네. 자유를 보장하는 게 가장 기초야. 사회민주주의는 무슨 자유 보장 안 하나요? 다 자유 보장해요. 자유 보장하죠. 자유를 보장하고 그 위에 토대를 둬가지고 기타의 권리들이 계속 붙여나가는 거예요. 민주주의가 계속 확장되어 온 역사거든. 예. 초기의 자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정말로 기초적인 자유만 보장해주는 민주주의였거든. 먹고 살 자유 정도요? 그렇죠. 실제로. 그리고 굶어 죽을 자유지 사실 또 뒤집어 그렇죠. 말하면. 그러니까 그렇죠. 평등이 빠져 있었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노조를 결성할 자유라든가 이런 게 없었거든. 초기에는. 그냥 경제 활동에서 돈 벌어 먹고 살 자유밖에 없는 거군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집회하고 결사하고 이런 식의 자유를 특히나 노조에게 보장해 주려면 별도의 헌법 규정이 필요했어. 근데 그거는 예를 들면 자본가의 자본의 자유하고 또 약간 충돌한 면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부터는 조정하는 개념이 들어간 거야. 모든 사람들의 자유를 보장해 주려면 반드시 조정을 해야 돼. 그러니까 권리 개념이 점점 확장되는 거죠. 자, 우리가 땅을 착취할 자유를 막 줬어. 그랬더니 환경이 무너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환경권이라고 하는 걸 보장하려면 우리의 행복 추구를 위해서 땅을 착취할 자유를 억압해야 돼. 제재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마냥의 자유만으로 민주주의가 성취될 수 없다라는 인식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이 자유 개념만 자꾸 강조하지 않고 자꾸 사회 개념들이 들어간 거지. 우리는 사회적으로 살아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개인의 개별적인 자유만을 허용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가는 초보적인 형태로는 이 사회가 유지될 수 없다. 이런 식의 인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익에서 공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그렇죠. 예, 공동체의 어떤 조금씩. 것들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방향으로 늘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경제적 자유를 좀 더 중시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굳이 말하면 민주주의의 초기 형태. 되게 그냥 조금만 갖춰졌던 그런 아주 초기 형태, 맹아적 형태, 그러니까 근대 민주주의에 그거를 강조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얘기야. 그 이후로 벌어진 민주주의 발전 과정을 포함하지 못하는 그런 컨셉이라고요. 다음 말은 뭡니까? 다음은 이제 뭘로 할까요? 너무 많아가지고 저 모두 발언과 우크라이나 발언이 있는데요. 예. 뭘로 할까요? 그 18일 국무회의 발언 같은 경우에는 미래 세대가 이제 핵심 단어긴 한데. 미래 세대와 청년을 향한 범죄 이게 핵심 키워드입니다. 그렇죠. 약자, 청년 상대 범죄. 맞다. 약자도 들어있어. 약자와 청년, 미래 세대를 향한 착취래요. 근데 문제는 그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전세 사기, 노조의 고용 세습, 마약 범죄, 문재인 정부가 키워놓은 국가 채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네, 심지어 그 중에는 거짓말도 있었어요. 맞다. 이게 말이 돼요, 근데? 이 모든 게 이제 미래 세대를 향한 착취라는데. 자, 그래, 그걸 잘 요약했어요. 네. 이를테면은 전세 사기라든가, 국가 채무가 늘어난 거라든가, 노조에 의한 고용 세습이라든가 이런 식의 것들이 결국은 미래 세대와 약자를 착취하는 행동이다. 라면서 이제 강하게 이제 비판하는 말을 쓴 거잖아요. 그래서 때려잡겠다. 근데 아주 틀린 말은 아니지 않아요? 그렇죠. 전세 사기는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뭐 노조 세습도 이것도 얘가 잘못됐잖아요. 이건 이제 사문화돼 가지고 이렇게 한 사람도 없다면서요. 근데 정말로 노조들 중에 이걸 뭐 거래를 통해서 자기 자식을 꽂아놓거나 이런 경우가 없지는 않겠죠. 그런 경우에는 미래 세대를 대한 범죄라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 일단 고용 세습 같은 경우에도 뭐 이거 기아 자동차 때문에 한 얘기인데 기아 자동차 단협 같은 경우는 사문화된 게 맞고 심지어는 고용노동부에 알렸어요. 올해 단협에서 없앨 거라고. 왜냐면 작년 단협하면 너무 힘드니까 막 절차가 복잡해가지고. 근데 이게 전체 그 사업장 단협 중에 이 고용 세습이 들어간 게 50개가 채 안 돼요. 그러니까 이미 몇 개 남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좀 맞지 않은 얘기고 그리고 고용 세습 부분에서 대법원이 산재 유가족 같은 경우에는 우선 채용해도 된다는 또 판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고용 세습이 무조건 범죄다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게 되게 위험해요. 그래서 대통령 발언 자체가 틀렸을 가능성이 좀 있고 다른 거는 근데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국가 채무는 맞는 얘기네.
이것도 제가 농담으로 한 얘기고 네네네. 이게 국가 채무를 사실 우리가 TBS 시절에 얘기를 많이 했어요. 네. 이게 마치 당장 우리가 지금 빚이 많아서 막 갚아야 되는 것처럼 진짜 빚인 것처럼 공포 마케팅을 한다고 얘기를 했었죠. 네, 우리가 많은 얘기했습니다. 그때 이상민 그 소장님 연구위원님이신가 모시고 네, 나라 살린 연구소. 그분이 정말 어떤 그런 네. 그분의 말씀이야말로 정말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는 듯한 기분을 느끼게 해주신 분이에요. 여기서 블랙홀이라는 건 정신을 잃는 상태가 됐다는 얘기죠. 나쁜 의미예요. 아노미 상태. 아노미. 좋은 의미면 내가 화이트홀이라고 했겠지. 블랙홀이라니까. 근데 여러분 이상민 위원님이 글을 지금도 관련 칼럼 진짜 많이 쓰시거든요. 네. 근데 글이 진짜 이해하기 쉽게 잘 써놓으셨습니다. 말은 안 그렇다는 얘기죠. 근데 뭐 예를 들면 이상민 위원께서 잘 설명하시긴 했지만 저는 그것도 한 가지 견해에 해당한다라고 보기 때문에 정답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 반대로 생각할 수 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말해요. 물론 잘못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은 있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유량 개념 얘기한 것처럼 실제로 딱 잘라가지고 채무가 이만큼 늘어났다 저만큼 했다가 아니라 어떤 거는 GDP 개념을 기준으로 놓고 어떤 건 세금 개념을 기준으로 놨는데 이게 두 가지를 비교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건 이제 셈법에 있어서 맞는 말이니까 그건 괜찮다고 치고. 그리고 이거 그러면은 만약에 그러니까 뭐 자리를 세습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대기업 얘기도 해야죠. 네. 그거 대기업이 경영권 세습하는 게 진짜 청년 상대로 범죄 그렇죠. 아닙니까? 제가 이 얘기를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딱 대기업 얘기만 듣고 싶었다는 게 바로 뭐냐면 우리 이 프레임에 갇히지 말자는 얘기예요. 지금 이봉호 활동 같은 경우는 전세 사기는 이렇게 해서 아니고요. 뭐 고용세습 이렇게 해서 긴가? 네. 그러니까 제가 각각을 따지면 아예 말은 안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이 안에 약자의 문제도 들어가 있고 청년 세대의 문제도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왜 이걸 하필은 모았을까? 다른 거를 생각 못하게 하려고. 수많은 국가 현안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이걸 모아가지고 굳이 모두 발언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 이걸로 프레임을 짜려고 그랬구나. 모아놓은 거 자체가 판을 짠 거거든요. 그렇지. 그러면 이걸 모은 이유가 바로 뭐예요? 이게 청년 세대들의 불만을 자극할 수 있는 중요한 현안이라고 봤기 때문에 끌어모은 거지. 이게 정말로 중요한 국가 현안이라고 생각해서 끌어모은 게 아니라고. 이거 말고 얼마나 국가 현안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정말 정확한 타겟을 가진 정치적 목적성으로 모아진 거구나. 예. 이게 1차적으로 전 지적돼야 된다라고 봐요. 이 사안을 끌어모은 거 자체가 수많은 더 중요한 사안들을 제외하고 왜 하필 이걸 끌어모았냐. 생각하지 못하게 하네. 이것만 생각하게 하네. 이게 바로 이른바 의제 설정권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 가지고 논쟁하거든. 이게 맞느냐 그러냐 뭐. 이게 청년 세대에게 진짜로 그러냐 그렇지 않느냐. 자꾸 해명하게 만들어. 근데 앙해내니까 나는 국무회의에서 이거 말고 얘기할 게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지금 수출입 문제 얼마나 심각합니까? 물가도 그렇고. 대중국 그 적자 문제 되게 심각하지 않아요? 환율 문제 엄청나게 심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거 얘기할 때 아니에요? 얘기해야죠. 제일 급하지. 사실 이미 늦었는데 그래도 얘기해야지. 그렇잖아. 그러니까 왜 이렇게 의제를 설정했어? 너는 지금 이걸 우선순위로 한 게 아닌 것 같은데? 네가 필요한 것만 모은 것 같은데? 그치. 일단 이게 먼저 얘기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언론 보도도 이래야 돼요. 그렇지. 이걸 가지고 막 전달하고 해석해 줄 게 아니라 왜 하필이면 이 사안들을 끌어모았지? 이거 말고도 수많은 사안들이 있는데 얘기했어야 될 더 많은 사안들이 있지 않나라고 만약에 비판 보도를 하면 비판 보도를 해야 되고 예를 들면 긍정적인 보도를 하려면 이게 왜 얼마나 중요한 사안이고 따라서 이때 끌고 모아서 얘기해야 되는지 이걸 정당화해야 돼. 근데 그러질 않아. 비판하는 쪽이건 아니면 긍정하는 쪽이건 간에. 교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니까 이 기사 보고 가야겠다. 자, 기사 하나 보겠습니다. 오늘 머니투데이가 맹활약이네. 여기 있잖아. 이거 보면 돼요. 그 교수님께서 왜 다른 현안을 얘기 안 하냐? 이 현안만 묶어둔 것은 이 현안만 골라 말한 것은 프레임 안에 이 프레임 안에 갇히게 하려는 의제 설정이다. 근데 언론 보도도 그렇게 다른 거 말 안 한 거를 가져와서 얘기를 해야 된다. 근데 이 기사가 바로 발언에 없는 걸 가져와서 얘기하는데 아주 기묘합니다. 이거 보세요. 자, 뭐 위의 문장은 그래 대통령이 7번이나 말해서 너무 좋은가 봐요. 미래세대 7번이. 근데 진짜 아래 문단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한일 관계 정상화 이 얘기 안 들어가 있었거든요. 모두 발언에. 당연히 대통령 이런 얘기 안 했죠. 한일 관계 정상화를 밀어붙이면서도 명분을 미래세대를 위한 미래지향적 관계로 설정했다. 이것도 문장도 이상한 것 같은데 아무튼. 미래세대를 위한 미래지향적 관계. 당장의 인기 눈앞의 표보다 미래를 위해 욕먹더라도 할 일은 하겠다고 윤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다. 그러니까 갑자기 한일 관계 정상화를 가져와가지고
이날 하지도 않은 얘기를 가져와가지고 이것이 바로 오늘 발언에서 드러나는 미래 세대를 위한 우리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다. 이렇게 써준 거예요. 이렇게 대통령이 아무 말이나 갖다 뱉으면 이렇게 맥락 안으로 자꾸 집어 넣어주니까 아무 말이나 막 하는 건데 저 이거 너무 거슬리네요. 최대 명분을 미래 세대를 위한 미래지향적 관계로 설정했다. 이 라인 맞춘 것도 아니고 대부분 이러면 둘 중에 하나를 다른 단어 쓰지 않나요? 그렇죠.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지향적 관계로 설정했다. 글 좀 쓰는 사람이라면 이따 네. 글을 안 쓰지. 아무튼 그래도 네. 교수님 말씀대로 틀에서 벗어난 사고는 최소한 한 기사다. 나보단 좀 낫다. 아니야, 한일 관계를 갖고 왔잖아. 이거는 어떻게든 갖다 붙이려고 발악을 한 기사에 가깝다고 최대한 이제 봐요. 긍정적으로 해주려고. 네. 머니투데이 기사가 이게 일반 기사예요? 사설 기사예요? 일반입니다. 일반 기사를 이렇게 쓴다고? 네. 미치겠네 진짜. 이게 사설이면 제목이 무슨 이유? 저렇게 물어볼 리가 없잖아요. 그렇지, 맞아. 네. 그러니까 이게 이를테면 옛날식으로 치면은 이른바 네. 오피니언 란에 아닙니다.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라는 그냥 거예요. 기사예요. 칼럼이라든가 기사죠. 해설이라든가 네. 이런 것도 이게 참 요즘 스트레이트 기사는 진짜로 저번에 씨가 우리- 말랐구만. 네. 그리고 이거 일반 기사 시리즈 중에 용산실록 보고 또 깜짝 놀라셨어요. 네. 그 헤럴드 경제인데 용산실록. 용산실록. 실록이 거기 들어가지고. 아무튼 갑자기 또 그 말씀하시니까 이 기사 잘 가져왔네. 저는 한일 관계 조사가 여기서 왜 얘기하나. 적어도 일반 네. 기사라면은 사실관계를 위주로 써야죠. 네. 사설에서 이렇게 얘기해도 욕 먹는데 제가 웬만하면 사설은 참 비평을 안 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맞아요. 의견 쪽에 네. 해당하니까. 그런데 저는 이게 사설이라고 말하기엔 너무 논리는 부족하고. 근데 일반 기사를 이렇게 썼다라고 하는 건 진짜 놀랄 노자인데. 네. 네. 요새 일단은- 이런 기사가 많아졌어요. 예. 대단하다. 프레임을 벗어났다고 그래도 긍정적으로 평가해 어. 주네요. 저는 오늘 욕하려고 가져왔는데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나보단 좀 나은 것 같아. 아니야, 봉우리야. 그렇지 않아. 아무튼 그렇고요. 네네. 그러면은 빠르게 벌써 2시간이 다 돼가는데 네. 로이터 통신으로 넘어갈까요? 아니? 이 얘기 뭔가 좀 더 요거 마무리가 필요할 하나만 것 같지 더 합시다. 않습니까? 그러면 네. 왜 이게 허접한지를 그러면 다른 방식 저는 일일이 해명하는 게 아니라 왜 허접한지를 전 더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전형적인 부분 발췌 글 아닙니까 이게? 네. 네, 미래 세대라는 말이 많이 나왔다. 그러니까 미래 세대가 많이 나온 건 실제 미래 세대 이해관계가 직결되는 것이다. 실제로 그거를 뒷받침하는 논거로 저 3대 개혁이니 재정 건전성이 이런 게 다 미래 세대 이해관계가 직결된다. 소위 네. 젊은 MZ 세대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들이다. 네. 그래서 우리 대통령은 이런 말을 한 것 같은데 네. 그게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맞닿는다라는 건 대통령이 한 말 중에서 물론 이 말도 다 말이 안 되는 말이지만 그래도 그 부분만 갖다가 억지로 발췌해가지고 평소에 있지도 않은 국정 철학을 두 개를 이어 붙인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예를 들면 국무회에서 이제 얘기했던 대통령이 얘기했던 전세 사기나 고용 세습이나 국가 채무에 관련된 문제는 네. 사실 여기서 얘기하는 연금 개혁이라든가 노동 개혁이라든가 나오지도 않았어. 네, 아 그러네. 맞아요. 그러네. 그러니까 이 기사가 그나마라도 말하려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미래를 위해서 지금 당장은 욕을 먹더라도 눈물을 먹을 거라도 실현해야 될 일이 그나마 있다면 3대 개혁이야. 물론 저는 그 방향이 마음에 안 들지만. 네, 맞아요. 어쨌든 욕을 먹을 테니까. 지금 맨 3대 개혁 얘기했지만 노동 개혁 얘기 쑥 들어갔죠. 연금 개혁 얘기 쑥 들어갔잖아요. 교육 개혁 얘기 지금 나옵니까? 안 나오죠. 안 나오잖아요. 저는 물론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개혁할 바엔 안 하는 게 나으니까. 그게 그나마라도 욕을 먹더라도 해야 될 개혁은 맞아. 맞아요. 네, 방향이 잘못돼서 그렇지. 네. 그것도 아니라는 거야. 지금 국무에서 얘기하는 거. 네. 여기 슬쩍하고 갖다 붙여놔서 한일 관계랑 연급이라든가 이런 거 갖다 놓은 거. 그게 그나마 맞거든요. 내 방향은 여전히 잘못돼 있지만 한일 관계 문제라든가 3대 개혁 문제는 굳이 말하면 잘 된다면 당장은 국민적 저항에 부딪혀도 장기적으로는 어쨌든 해결하고 가야 될 문제인 건 맞아. 형식 논리상으로는. 근데 그것조차 얘기를 안 했잖아. 원래 국무회의에서는. 네, 안 했어요. 국무회의의 목적은 그냥 젊은 애들 나 욕하지 마. 이게 아니, 그러니까 전세 사기 문제 중요하죠. 그렇죠. 그리고 일부는 약자와 일부는 청년하고 맞아요. 연결된 네. 문제죠. 네. 이거 한다고 욕 먹습니까? 빨리 하시라고. 네. 이게 무슨 인기 영합성? 인기 영합할 수 있어요. 이거 하면. 할 수 있지. 그렇죠. 할수 제대로 있지, 할수 대책하면. 있지. 네. 고용세습 문제 이것도 물론 허수아비 때리기에 훨씬 더 가깝지만 네. 진정으로 이게 광범위하게 일어난 일이라면 그렇죠. 청성 그렇죠. 문제까지 그만해야지. 결합해가지고요. 대기업 아, 문제까지 예. 다 들고 세습. 예, 뭐 노조가 됐건 대기업이 됐건 간에 이런 식으로 어떤 잡의 공정성의 문제, 그러네. 직장을 얻는 행위의 고용의 공정성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하면 누가 뭐라 그럽니까?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 말하면 좀 뭐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아까 소담소담에서 얘기했던 배우자 때문에. 파트너 때문에. 네. 그렇죠. 사실은 다 걸려 있는 문제. 그러면 내로남불이 되거든요. 그렇지. 네. 예를 들면 국가채무 문제, 오케이 좋아요, 할 수 있어요. 네. 국가채무 사실은 얘기하면 그게 무슨 뭐 부담스러운 일입니까? 전 정부 욕하기 위해서 얼마나 좋은 일이야. 얘기할 수 있죠. 다만 내용이 잘못돼서 그런 거지. 욕했어요, 이 발언에서도. 욕하려고 꺼낸 말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 미래 세대나 뭐 이런 거 따질 필요도 없이 그냥 얘기하면 잘하면 좋을 일들이에요. 맞아. 따지고 보니까 그런데 다 맞는 얘기가 될 수 있네. 이건 뭐 무슨 비장하게 이해할 문제도 아니야. 그냥 빨리 해야 될 문제일 뿐인 거지. 전세 사기는 특히나 지금 굉장히 시급합니다. 빨리 하면 되는 거지. 근데 이걸 뭐 생주객식이나 했네, 그러고 보니까. 그러니까 기껏 긁어 모아서 했다라고 하는 게 여기다 굳이 많은 프레임을 씌워서 이걸 미래 세대라고 얘기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솔직히 말하면 너무 어이없어요. 그나마라도 사기를 치더라도 좀 멋있게 치든가. 혹하게 쳐야지. 솔직히 말하면 이거 들으면 젊은 세대들이 어이구 역시 우리 생각해 줍니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으세요? 알겠고요. 빨리 하라고요. 자꾸 오히려 젊은 세대는 이럴 걸. 자꾸 우리 끌어다 붙이지 마세요. 이럴 걸. 근데 그 교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니까 사실 어떤 느낌도 처음에 저는 모두 발언 볼 때 어떤 느낌도 들었냐면 이 너무 많은 거를 미래 세대로 무는 게 한심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들기도 전에 이게 미래 세대로 묶이는 건 맞아라는 생각이 사실 먼저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곰곰이 따져보면 하나하나 곰곰이 따져보면 많은 말이 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딱 그 사람이 발언을 처음 듣거나 볼 때 느낌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건 너무 무리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윤석열 대통령이나 집권 여당이 콘크리트 지층만 보는 어떤 정치를 한다. 저는 그것도 아니라는 거야. 맞아. 예를 들면 적어도 자유라는 말을 들으면 가슴이 봉봉봉봉 뛰고 그래 혹시 야당을 무찌르자. 자유를 지켜야지. 이런 식의 뭐 전세 사기 뭐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은 그래도 몇 개월 전엔 약간 그런 면도 좀 있었잖아요. 이를테면 잘못된 일이었지만 화물연대 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또 일부는 그래도 가슴이 벙벙 뛴 거 아니야. 지지율이 그렇죠? 또 뛰었어요. 적어도 그 당시만 노조 빨갱이 새끼들 다 때려잡아야 돼. 막 이런 분들. 지금의 이른바 고정 지지층이나 또는 이들이 호명한 미래 세대가 딱 들었을 때 적어도 가슴이 뛰고 눈이 혹하고 이럴 얘기도 아니라는 거야. 전혀 아니죠. 근데 이게 먹힐 거라고 생각하고 끝냈다는 것 자체가 전 모욕스럽다니까요. 진짜 큰일이네. 이게 너무 진짜로 단순화해서 보고 있구나. 이들이 호명한 사람들이 아마 이걸 진지하게 들으면 되게 모욕스럽게 느낄 걸. 내가 나를 불러줬는데 내가 지금 기쁠 거라고 생각하고 불러준 건가? 특히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오늘인가 대통령실 아예 집무실 앞에 가서 기자회견까지 했거든요. 그 면담 요청서 했는데 면담 요청서를 수령을 안 해줬어요. 마치 TBS가 나오고 교수님한테 커플상을 준 거나 마찬가지네. 가서 상 받으면서 계속 속으로 이 생각했거든. 지금 내가 이거 받고 기분 좋을 거라고 생각을 매기는 건가? 매기는 건가. 근데 나는 매겨도 교수님을 매길 이유는 없는데. 아무튼 그러네. 이게 전세 사기 피해자, 고용 세습의 당사자, 뭐 피해자 들었을 때 뭐 그렇게 딱히 막 새로운 얘기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네. 마약 범죄도 마찬가지고. 선언하지 말고 막 과장하고 이러지 좀 말고 그냥 하시면 되는 문제거든. 근데 아까 교수님 그러셨잖아요. 대통령의 발언은 대통령의 발언이 갖는 무게는 그렇지. 이제 이렇게 약간 완전히 정책으로 굳어져서 나간다는 얘기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윤 대통령도 재밌는 게요. 이렇게 말했다가 나중에 또 말을 막 바꿔요. 바꿔야지. 맞아요. 심각한 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밑에서 일하는 공무원은 진짜 자살하고 싶을 거야. 죄송합니다. 그런 얘기 함부로 하면 안 되지. 죄송합니다. 죽어버리고 싶을 거야 정말. 그래서 이거를 요약하기 원래는 사실 우크라이나 얘기도 원래 해야 되잖아요. 사실 뭐 이 부분은 솔직히 뭐 더 안 해도 될 것 같고 러시아를 열받게 앞으로 했다. 일주일 뒤에 더 날 거라고 제가 예언합니다.